합시다. 도함수의 활용은 일단 여기가 우리가요 얘들아 D랑 E가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듯이 여기는 개념 설명 쭉 먼저 끝내고 그 다음 문제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게 많아. 그래서 그냥 개념 설명 쭉 마무리 지은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할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은 아마 개념 설명이 거의 대부분이 될 거예요. 내일 아마 문풀 좀 할 것 같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일단 도함수의 활용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 얘들아 정신 좀 차려봐. 오늘 국어 그거 봐가지고 다들 상태가 메롱인데 오늘 할 거 진짜 많거든. 여기가 제일 중요해. 제발 잘 집중해서 봐봐. 자, 직선, 접선의 방정식이죠. 접선도 결국 직선이다 보니까 얘네들은 직선이 결정되기 위한 조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는 거는 뭐가 있었니? 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었어. 뭐? 점과 기울기가 있어. 칠판 봐. 그럼 여기서의 점이라는 거는 무슨 점이냐면 접점이죠. 그 다음 여기서의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겠지. 그러면 접점과 접선의 기울기 둘 다를 알아내기만 하면 우리가 직선이 결정되니까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믿을게요. 그러니까 요거를 모르시면은 외워. 직선의 방정식을 아직도 모를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접점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a, b라는 점이 주어져 있어. 그리고 그 어떤 함수는 fx라는 함수야. 그랬을 때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 라고 하면은 f'a겠지. 미분을 하시고 a를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접선의 기울기가 k야 라고 어떤 값으로 준 거야.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까? 접점을 우리가 역으로 알아낼 수가 있을 거거든. 어떻게? f'x에다가 뭐를 집어넣어야 k라는 기울기가 나오는지 요 방정식을 풀어버리는 거야. 그럼 요걸 계산하면은 x값은 얼마 하고 나올 거거든. 그래서 요 x좌표를 구하면 당연히 f에다가 집어넣고 y좌표를 구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죠.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패턴인 거야. 접점을 주고 기울기를 구하거나 기울기를 주고 접점을 구하는 거. 그러면은 첫 번째는 대입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역으로 도함수는 얼마라는 방정식 세워서 푸시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실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게 맞고 사실상 어떤 상황을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될 거냐면 세 번째 상황이 접점과 접선의 기울기가 둘 다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그럼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럼 곡선 밖에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만약에 이런 3차 함수가 있고 여기 어디에 점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접선을 그어준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 점을 줄 거예요. a, b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여기에 있는 점의 좌표를 t, ft로 잡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기 위한 필요한 재료들을 다 설정을 한 거지. x좌표는 t, y좌표는 ft. 그러면은 내가 x좌표를 구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y는 여기에서 우리 접선의 기울기 f'(t) 갖다 놓고 x-t 플러스 ft 갖다 놓고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 그 다음에 요 접선이 a, b를 지나니까 집어넣어주면 여기에다가 b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랬더니 얘가 뭐가 돼? t에 대한 어떤 방정식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t에 대한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얘가 2차식 또는 3차식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인수분해하고 t값 구하면은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접점의 x좌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얘를 찾아내면 얘도 구할 수 있고 접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고 다 구해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자, 얘보다는 사실 뭐를 더 많이 쓰냐면 뭘 많이 쓰냐면 신이 났구나. 박수를 치고 그랬어. 이 목이 저거 있다 죽기 저기 오면 조져버려. 준식아 문 좀 닫아줘. 봐봐. 내가 요점 이랑 요점 두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잘했어. 평균 변화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빨리 가자. 아니 문을 닫으랬더니 모기를 잡고 있으면 어떡하니. 근데 이제 날 다 풀려가지고 가을이더만 오늘 출근하고 창문 열고 오는데 거의 가을, 거의 가을이더라고. 가을에는 또 이제 왜? 아니, 가을에는 또 이제 좀 이제 가을도 타고 해야지. 이렇게 막 괜히 우수에 젖어가지고 막 추억 생각도 좀 하고 이렇게 날씨도 좋고 커피도 한잔 하고. 응? 뭐 하고 싶다고? 빨리 겨울이 좀 왔으면 좋겠다. 왜요? 겨울이 좋아요? 난 가을 겨울이 좋아. 가을 겨울. 봄보다 봄 여름보다 가을 겨울이 좋아. 다 왔어? 됐죠? 봐봐.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걸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했었으면 좋겠냐면 두 점의 평균 변화율을 구하면 그게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게 평균 변화율이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요 라고 하는 요 관계식을 세우는 걸 난 더 선호를 한다고. 그럼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구한다? 두 점을 잡아줬으니까 T에서 A를 뺀 거 분해 FT에서 B를 뺀 거를 해주시면 되고 접선의 기울기는 F'T를 하시면 되잖아. 자, 그랬더니 봐봐. 얘를 옆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면 얘랑 식이 똑같은 식이 나타나는 거 보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된 T에 대한 방정식을 세웠다라고 했을 때 요 방정식에서 의미하는 거 T 값의 개수가 의미하는 건 뭐냐라는 거야. 여기서의 T 값은 접점의 X좌표잖아. 그럼 접점의 X좌표가 몇 개냐라는 얘기는 결국 누구랑 똑같은 얘기냐면 접선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지. 그래서 만약에 상황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어떤 곡선에다가 접선을 그었는데 그 접선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2개가 되도록 이란 얘기는 요 T에 대한 방정식이 근이 3개 또는 2개가 되도록 하는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방정식 문제로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야.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 계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은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곡선 3차 함수 이렇게 생긴 거 알죠? 3차 함수에서 점의 위치에 따른 접선의 개수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거든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너네가 생각을 하는 거야. 외울 게 아니고 몇 번 해보시면 보여요. 선우야, 점이 여기에 있어. 그럼 접선은 몇 개 생겨? 1개 생겨요.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하나가 생기겠지. 그러면은 여기 내부에 또 점이 하나가 있어. 라고 하면 이때도 몇 개 생길까? 이때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1개가 생기겠지.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이때는 몇 개가 생길까? 주면 안 돼! 몇 개 생겨? 몇 개 생겨? 2개 생기겠지. 여기서 이렇게 하나 생기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생기고. 보이지? 자, 이렇게 2개가 생겨요. 그럼 당연히 여기 어디 있을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어디에 있다면 이때 몇 개 생길까? 3개 생겨요. 3개.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고 그 다음 얘가 이 밑으로 쭉 내려갈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하나가 또 생길 수 있겠지. 해서 총 3개의 접선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바깥쪽에 있어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만약에 우리 이 점을 뭐라고 부르죠? 변곡점 또는 대칭점이라고 부르잖아.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는 몇 개 생길까? 이때도 1개가 생겨요. 그래서 각 점의 위치에 따라서 생기는 접선의 개수 정도는 보자마자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으면 되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얘들아 얘가 몇 차 함수냐면 3차 함수야. 그지? 그럼 우리가 이 관계식을 세운다라고 하면 얘가 3차식이겠지. 얘는 2차식이겠지. 얘 넘기면 3차식이겠지. 정리하면은 3차식이 맥시멈이지. 최대 차수가. 그러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3차식에서의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몇 개야?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예요. 접선이 안 생기는 경우는 없어. 그치? 3차 방정식의 근은 1개 아니면 2개 아니면 3개잖아. 4개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4차 함수가에서의 뭐 접선의 개수를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너네가 그려보면서 판단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접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 상황이 사실상 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평균 변화율과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걸 활용해서 정리할 수 있더라가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내용 중에 우리가 곡선 또는 직선이 접할 때의 상황이야. 곡선과 곡선 또는 어떤 직선이 접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떠올려줘야 되는 게 있는데, 봐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곡선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곡선이 하나가 있다라고 치자. 그럼 fx랑 gx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봐봐. 그러면 요 지점에서 여기를 A라고 했을 때 얘는 무슨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 FA와 GA가 어때? 같겠죠. 두 번째, 또 뭐도 같아? 얘가 공통으로 접하니까 여기에서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공통 접선이기 때문에 F를 미분하고 A를 넣은 것과 G를 미분하고 A를 넣은 게 어떨까? 같겠죠? 잘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 F'A와 G'A가 같다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떤 관계식 찾아내고 연립 잘 해가지고 지지고 볶으시면은 원하는 문자들에 대한 값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상황도 이제 유도가 될 수 있냐면, 얘가 fx랑 gx를 내가 지금 그냥 보라고 그려놨지만 fx랑 gx를 우리가 각각을 뭔가 계산을 하거나 식을 정확하게 만들어내거나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 따로 보고 얘 따로 보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라고.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가는 것도 좋냐면 fx랑 gx를 빼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뺀 함수를 우리는 차함수라고 부를 텐데, 요 차함수를 hx라고 이름을 좀 붙여보자고. 자, 그랬을 때 f에서 g를 빼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 여기가 x축이야. 여기 a라는 지점에서 얘네들은 만나니까 f 빼기 g를 하면 얼마? 0이죠.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여기에 있는 거 내가 좌변으로 넘기면 fa 빼기 ga가 0이다가 돼요. 그 다음에 f'A 빼기 g'A도 0이다가 되네. 그럼 다른 말로 얘네들은 HA가 0이고 H'A가 0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기나 가만히 보면은, 봐봐. 여기서는 이렇게 빼는 거니까 이게 점점 줄어들겠죠. 그지? 양수야 음수야? F 빼기 G를 하면 양수지.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조금 커지다가 줄어들다가가 되겠네.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줄어들다가 조금 커지다가 줄어들다가 이때 0이 돼요. 그지? 뭐 여기서 뭐 커지냐 줄어지냐는 사실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셔도 돼. 어차피 그림 자체가 애매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음수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여기도 양수고 여기도 양수잖아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랬더니 이 지점에서 무슨 일이 생겨? 접하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2차의 교점이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거든. 봐봐. 그럼 얘가 접하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이란 얘기야. 그 얘를 변형을 시키면 HA도 0이고 H'A도 0인 상황이지. 그러면 우리가 얘를, 내가 fx를 지금 4차 함수라고 한다면 4차에서 얘가 뭐 2차라고 합시다. 4차에서 2차를 빼면 얘는 4차일 거 아니야. 그 4차 함수 hx는 얘가 a에서 2차의 교점, 즉 접하는 상황이니까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놓을 수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2차식 놓고 뒤에는 상황에 따라서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 상황이 보이면은 2차의 인수를 갖는다라는 거는 너네가 기본적으로는 깔고 가셔야 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나온 김에 우리가 교점의 종류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이제 A라고 하면 A에서 1차로 지나는 경우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A라는 지점에서 2차로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A라는 지점에서 접하면서 지나가는 3차의 교점을 갖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가 이제 이걸 뭐라고 불러? 1차의 교점. 얘를 2차, 얘를 3차의 교점이라고 부르고, 각 지점에서 얘는 몇 개의 인수를 갖는다? A의 인수 1개, 얘는 x-a를 2개,
얘는 x-a를 3개 갖는 상황이 되겠죠. 요거를 활용하면 우리가 이제 3차나 4차나 여러 가지 함수들을 쉽게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x제곱에 x-2야. 그럼 너네가 0에서는 몇 차로? 2차로 접해. 2에서는 뭘로? 1차로 뚫고 지나가. 그러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0과 2에서 0에서는 접하고 2에서는 뚫고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거나 또는 여기서 접하고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거는 최고차항 계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얘가 양수면 이렇게 되겠고 얘가 음수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겠지.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3차나 4차 함수 그래프들도 바로바로 그리실 수 있으시면 좋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 정리 잘 해놓으시고 교점의 개수에 대한 것도 교점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주 나오는 상황 중에 이런 상황도 있죠. 곡선 위에 점으로부터 거리에 최대 또는 최소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도 이제 기본이니까 빨리 정리만 하고 넘어갑시다.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어. 얘가 fx야. 그리고 나서 여기에 직선 하나 L이 있어. 그럼 여기서 언제 거리가 최소가 되니를 물어본다면 뭘 생각해야 되니? 얘와 평행한 접하는 직선을 생각을 하셔야죠. 그럼 여기에서 접하는 접점까지 이렇게 거리가 최소거리가 되겠지. 보이죠? 이 점은 어떻게 찾아? 아니 얘 기울기를 알려줬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f'x가 L이라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x 좌표를 찾아주시면 그게 요 점의 접점의 x 좌표, 그거 가지고 여기다 대입하면 그 점의 y 좌표, 그 다음 이 거리는 어떻게 구해? 점직거리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지.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도 있을까? 여기에 이렇게 fx가 있고 직선 하나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러면 얘랑 접하는 직선 하나 역시 생각하시고 이 접점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최대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최대나 최소를 물어볼 때는 항상 뭘 생각하자? 접선을 생각하시고 그걸 가지고 좌표 구한 다음에 점직거리를 쓰시면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정리됐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내가 저번 시간에 사이값 정리, 로레 정리, 평균값 정리 얘네들은 묶어서 한 번에 한다 그랬었죠?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은 이제 뭐 증명이나 유도를 할 때는 아니고요. 그거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 복습 한번 하시고 두 번째가 자, 사이값 정리랑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가 있었는데 얘네들이 각각 무슨 정리인지가 너네가 지금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 사이값 정리가 뭐야? 선우야? 알아? 물어보는 거야. 알아? 알아? 물어보면 어쩌려고? 물어보면 어쩌려고? 사이값 정리랑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 각각 딱 정확하게 뭔지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깎아서 줄게. 있는 사람 그냥 걔네가 뭔지만 얘기하면 돼. 어설프게라도 말해도 돼요. 아무도 없어? 아쉽네. 깎아서 주고 싶었는데. 자, 사이값 정리는 뭐였냐면 A부터 B까지 어떤 함수가 이렇게 연속인 상황에서 여기를 FA라고 하고 여기를 FB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 왜 나와? 미안해. 사이값 정리하는 중이죠. 얘가 지금 함수값이 FA랑 FB라고 하면 얘네들의 부호가 다를 때 FA와 FB를 곱한 게 음수일 때 그 얘기는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니까 무조건 이 사이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X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러면서 얘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결국 실근이 존재하느냐를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
자, 그러면 이 세 개를 내가 지금 묶어서 하는 이유가 이 세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뭐냐? 전부 다 실근의 존재성을 물어보는 거야. 실근이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거든. 그럼 어떤 실근을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거냐는 너네가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사이값 정리 자체는 이래.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다가 이제 사이값 정리라면, 로레 정리는 뭐였었냐면 닫힌 구간에서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면, A부터 B까지 여기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리고 FA와 FB의 함수값이 같은 상황일 때야. 자, 이때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어떤 함수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 점부터 요 점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했을 때 얼마야? 0이죠. 그지? 얘네들의 함수값이 같으니까 얘는 기울기가 0일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증명하고 싶은 건, 확인을 해주고 싶은 건,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더라가 롤의 정리였던 거거든.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값? 0이 되는 값.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니. 자, 봐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F'X를 봐야 되는 거 맞지?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값이 존재하니 라는 얘기는 요 도함수로 된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니를 물어보는 거 맞아? 얘도 역시 실근의 존재를 물어본다라는 거고, 얘는 뭐였어 그러면? 얘와 얘 fx가 x축과 만나는 근이 존재하니를 물어보는 게 사이값 정리였던 거지. 이 방정식에 근이 있냐. 야, 그러면 평균값 정리는 뭐였는데? 롤의 정리를 일반화한 게 평균값 정리예요. 지금 얘는 FA와 FB가 같을 때만인데, 평균값 정리 같은 경우에는 A부터 B까지 여기에 함수값이 달라도 되거든요. 여기가 FA고 여기가 FB야. 그만 줘라. 그만 줘라. 그만 줘라. 힘내봐. 얘야, 뒤져. 내가 지금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걸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마음 같아서 그냥 안 하고 문제만 죽어라 풀리고 싶어. 근데 또 모를 거잖아. 졸리면 서서 들어, 서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함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게 그려져. 그럼 얘네들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 그럼 요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아지는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접점이 적어도 하나 존재하더라야. 뭐라고? 도함수가 요 놈의 내가 평균 변화율 기울기를 K라고 한번 놔볼게. 도함수가 K가 되는 X값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역시 방정식이니까 F'X라는 식과 K라는 값이 같은, 즉 근이 존재하는지를 물어보는 거라서 이 세 개가 전부 다 근의 존재성을 물어보는 거고, 어떤 식에서의 근을 물어보는 건지는 너네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뭔가 너네를 새롭게 막 계산을 하고 근이 있는 점지를 구하고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근이 존재한다라고 깔고 가는 거야. 깔고 가는 거라고. 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할 때잖아.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부터 B까지 해서 미분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얘네들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의 평균 변화율이랑 똑같은 값을 갖는 어떤 x값이,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어떤 x값이 무조건 존재한다야. 존재한다라는 걸 이용해서 깔고 가는 거니까 뭔가 계산을 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인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겠지만 사이값 정리는 내용이 조금 뻔하고, 롤의 정리는 평균값 정리에 속한다라고 보셔도 되니까, 그러면 평균값 정리를 언제 어떻게 쓸 거냐를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되거든. 대표적인 첫 번째 상황이 뭐냐? 함수값이 주어져 있을 때예요.
함수 값에 차가 보이는 경우. 두 번째는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하나씩 좀 보여주면 함수값에 차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x 플러스 1 빼기 f의 x 마이너스 1 그리고 나서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지. 근데 이제 조건은 뭐 그때그때 좀 다르게 줄 거야. 예를 들어서 뭐 f 프라임 x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낸 게 1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는 거지. 잘 봐봐. 자, 지금 눈에 뭐가 띄셔야 되냐면 함수값에 차가 보여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어쩔 건데 함수값의 차를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 이거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거지만 얘를 가지고 너네는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이 밑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냐면 f의 x 플러스 1 빼기 f의 x 마이너스 1 밑에는 x 플러스 1 빼기 x 마이너스 1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얘가 뭐야?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이라는 두 점 사이에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 맞니? 그지? 그럼 이런 걸 얘 지금 전제 조건이 내가 지금 쓰진 않았지만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라고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평균 변화율이야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평균 변화율의 분자를 구하고 싶은 상황인 거야. 분자를 구하고 싶어. 그치? 그랬는데 봐봐. 얘가 누구랑 동일할 거냐면 f'C라는 어떤 미분 계수와 동일할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미분 계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근데 미분 계수를 구하고 싶은데 주로 미분 계수를 구하고 싶으나 fx에 대한 어떤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평균 변화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더라거든. 얘도 이제 그거의 연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써먹기 위해서는 미분 계수에 대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얘를 가지고 평균 변화율로 바꿔줄 수 있거든. 그럼 평균 변화율과 미분 계수가 같아지는 어떤 x값이 있을 거야. 근데 걔가 어디에? 여기 어디에 있겠지. 사이에. 그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 사실 여기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찌됐건 요 사이에 있을 거라고. 그지?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얘잖아. 리미트를 씌운 거.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뭘 해버리면 되냐면 리미트를 씌우시면 돼요. x를 무한대로 보내. 그랬는데 여기도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되는데 봐봐.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얘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어디로 갈까? 무한대로 가겠지 당연히. 쫓아갈 거 아니야. 얘랑 얘 사이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간다를 c가 무한대로 간다로 바꿔주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랬더니 얘랑 같은 식이다 라고 취급해도 되거든. 변수만 다른 거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돼버리냐면 1이래요. 자,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니까 여기에 있는 요 놈이 얼마냐면 2거든요. 그럼 양변에 이 식을 곱해서 날려버리시면 얘가 얼마야? 2야 라고 계산이 돼버린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값 정리를 써먹으실 수도 있고 이제 또 어떤 경우도 있을 거냐면 두 점의 좌표를 주는데 저기에다가 플러스로 도함수의 미분 계수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자, 이 경우에는 되게 높은 확률로 얘가 말하는 함수가 직선이 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두 점의 좌표를 내가 만약에 f1이 1이고 f3이 3이고 그 다음 f'x가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라고 준 거야. 그러면 f1 1이고 f3 3이니까 저거를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그릴 순 없지만 1,1과 3,3이 여기 어디 있다라고 치고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어떤 그래프인 거네. 그럼 내가 얘를 한번 그려본다라고 하면 대충 그리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치? 그러면
얘네 두 점을 가지고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x 증가량 3에서 1, y 증가량 3에서 1, 2분의 2니까 기울기는 1이죠. 자, 얘 기울기가 1이야. 그러면 평균값 정리에 따르면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할 거거든.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고 치고 우리가 요 위로 볼록한 이 부분에 잠깐 집중을 한번 해보자고. 자, 쟤만 내가 조금 확대를 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서 이렇게 기울기가 1인 상황이라고 쳐봐.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1보다는 어떻대? 크거나 같대. 잘 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먼저 1보다 어때? 크죠?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1보다 크지.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1보다 크지. 근데 얘가 얘처럼 위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볼록한 상황이면 무조건 어떤 경우가 존재할 수밖에 없냐면 이 지점에선 접선의 기울기가 얘보단 어때? 작아진단 말이야. 이해돼? 얘는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근데 이런 모습으로 곡선이 그려지는 그래프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1보다 작아지는 지점이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fx는 결국 여기와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얘를 가지고 두 점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와 점을 찾아내서 방정식을 아예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이해돼? 자, 그래서 두 점의 좌표와 미분계수에 대한 어떤 범위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직선이다라는 거고, 이것도 알고는 있읍시다. 정리는 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이제 평균값 정리는 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나오기는 할 텐데, 일단 크게는 이래. 함수값의 차나 어떤 두 점의 좌표를 주어진 경우에, 그리고 미분계수를 물어보는데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직접적으로. 함수를 알면 걔를 미분하고 대입하면 미분계수가 나오거든. 근데 그 함수를 안 알려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으나 주어진 조건이 부족한 경우에 그때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특정 지어줄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을 거다란 얘기야.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정리를 좀 잘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나오는 정리는 일단 거의 다 했어요. 뭐 최대 최소 정리야. 그냥 그 범위 안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최대값 최소값 존재한다라 뭐 이런 얘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증가와 감소로 넘어갈 거예요. 잘 보세요. 좀만 힘내봐. 자, 함수의 증가 감소와 극대극소, 기본적인 얘기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아까 전반 물어보니까는 수두룩하게 틀리더라고. 자,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정의는 뭐냐? 어떤 걸 가지고 증가 감소라고 하냐라고 하면 단순해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면 증가고요. y가 감소하면 줄어들면 얘를 감소함수라고 하거든.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었냐면 x1, x2가 이런 대소일 때 그놈들의 y값인 fx1과 fx2의 대소가 이렇게 다시 x가 커지면 y가 커져요 라고 되어 있을 땐 이때는 증가함수, 그 다음 요때는 감소함수임을 나타내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판단을 해봅시다. 자, 요렇게 생긴 건 증가야 감소야? 이렇게 생긴 함수는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증가죠. x가 커질 때 y가 커지니까. 그럼 이렇게 생긴 건 감소야? 그렇죠. x가 커질 때 y가 줄어드니까. 자, 그러면 얘는 증가야 감소야? 아무것도 아니야. 불연속인데? 불연속인데? 도 증가예요. 왜? 정의가 뭐였어?
x가 커질 때 y가 커지면 증가야. x가 커질 때 y가 커지잖아. 불연속이어도 증가예요. 얘는 미분이 안 돼요. 여기서. 얘는 증가야 감소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 얘도 증가야. 왜? 정의가 이렇다니까. 연속 불연속이나 미분 가능 불가능이랑 증가와 감소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극대와 극소도 동일해. 극대 극소도 연속 불연속 미분 가능 불가능이랑은 관련이 없다야. 별개의 얘기니까 증가 감소를 너무 확대 해석하지는 말자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얘가 이런 걸 증가라고 하고 이런 걸 감소라고 하는데, 그럼 증가 감소에 대한 특징은 어떤 게 있었냐라고 하면 증가하는 함수는 도함수가 어때였었죠? 0보다 크거나 같았어야 됐었어. 감소하는 함수는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았어야 됐었지. 기억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너네가 어떤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냐면, 어떤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이 함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증가하도록 또는 뭐 감소하도록, 얘는 계속 증가만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는 너네는 제발 누구를 좀 관찰했으면 좋겠냐면 도함수를 관찰했으면 좋겠어. 증가와 감소에 대한 질문이면 부디 도함수를 관찰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따져 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뭐 졸라 당연한 얘기를 저 새끼는 저렇게 거창하게 해 라고 하는데, 막상 니네가 난이도 높은 문제에서 증가 감소 같은 거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인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증가 감소는 이 정도면 일단 되고요. 그럼 극대와 극소는 무슨 의미를 가졌었냐? 자,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단순해. 얘도 주변보다 높거나 낮은 지점을 우리가 극대 또는 극소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것도 오버하시면 안 되는 게, 극대와 극소랑 최대와 최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최대와 최소는 주어진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이고 가장 작은 값이 최소인데, 극대는 주변보다 바로 양옆보다 크거나 바로 양옆보다 작으면 극대 또는 극소인 거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뭐야? 극대지. 그치?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뭐야? 극소예요. 야,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얘도 극대야. 왜? 얘가 얘보다 높잖아. 주변보다 높잖아. 연속 불연속 미분 가능 불가능이랑은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얘는 얘도 역시 극대예요. 미분이 안 되는 거랑 상관없다라고 했었으니까. 알겠지? 자, 그래서 정의만 잘 기억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얘가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고 여기가 극대고 이런 식으로 갈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확인을 해봤더니 얘가 극대인 지점에서는 증가하다가 뭐 해야 돼? 감소해야 되지. 극소인 지점에서는 감소하다가 증가해야 되거든. 그러면서 생기는 게 극대와 극소의 특징과 판별법을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는데, 봐봐. 극대는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고 극소는 감소와 증가가 바뀌는 지점이니까 우리가 극대냐 극소냐를 확인하고 싶으면 뭘 하셔야 되냐면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지를 보셔야 돼요.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 극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너네가 아직도 이런 애들이 있을 거거든. 극대극소 찾으라고 하면 우리가 3차나 4차 함수 같은 거 문제 풀 때 극대극소 찾으라고 하면 너네 뭐 할 거야?
미분할 거지. 그리고 뭐 해? 0 되는 값 찾죠. 그러니까 그거에 뭔가 이게 길들어져 있다 보니까 극대극소를 찾으려고 하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0인데만 찾으려고 그래. 그지? 근데 사실상 극대와 극소를 찾는 방법은 뭐냐면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기 위한 거야. 언제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지 걔를 봐야지 극대극소 판단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그 0인 걸 찾는 이유는 뭐야? 증가와 감소가 바뀔 때는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에서 음수 또는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니까 이 가운데인 경계인 지점에서 무조건 0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찾는 거거든. 이해되지? 자, 그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봐봐.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요. 극점을 가져. 그러면 f'x는 0이다. f'a는 0이다. 차민이가 어디있니? 참이야 거짓이야? 극값을 가져. 그럼 그 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다. 참 거짓? 이거 내 틀려주라고 질문하는 거야. 내 의도하는 대로 틀려주시면 돼요. 얘는 거짓이에요. 틀렸어. 왜? 아까 얘기했지. 미분이 불가능해도 불연속이어도 극점이야. 그러면 극점이야. 그러면 거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아니야. 아니잖아. 그럼 얘가 참인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깔려 있으셔야 되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라는 조건이 깔려 있어야 돼.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그렇다면 그 지점에서 얘는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0일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 명제의 역은 어떨까? 접선의 기울기가 0이야. 그럼 걔는 극값을 갖니? 그것도 아니지. 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지만 극값을 갖지 않는 대표적인 반례가 누가 있냐면 x의 세제곱. x 세제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돼요. 근데 얘는 증가하다가 증가하지.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극대극소의 특징에 대한 거.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극점을 갖는다라고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겠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미분 가능하다란 제한 조건이 없다면 그렇다면 얘도 역시 성립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과 그럼 극대와 극소를 찾는 방법은 뭐냐? 그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해서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지점에서 걔는 뭐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질 거야 라는 게 정리가 돼 있어야 돼. 여기까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너무 힘들어하네. 자, 봐봐. 그래서 우리가 증가감소랑 극대극소에 대한 대략적인 이제 파악을 다 했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 잘 봐야 돼. 자, 이거를 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 미분을 왜 하냐? 미분을 하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거 몇 번 얘기를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자, 우리가 습관적으로 보자마자 미분하고 걔가 0 되는 값 찾고 그래프 그리고 뭐하고 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함수들은 대부분 1, 2, 3, 4차 함수들, 그치? 그러니까 1, 2, 3, 4차 함수라든가 유리무리, 지수로그, 삼각함수라든가 이런 딱 특징이 명확한 함수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미분하고 그거 가지고 3, 4차 그려버리고 그래 끝내버리는 거란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하면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고. 그 다양한 종류의 함수들은 우리가 보자마자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되게 특이한 애들 있죠. 3차나 4차나 이런 특이한 애들만을 다루기 때문에 수투가 많이 편해지는 거거든. 자, 우리가 그 함수가 뭔지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함수에 대한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미분을 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3차나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 모른다라고 쳐보자. 어떤 3차 뭐 함수가 있어. 3차식이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얘를 미분을 함으로써 2차식이 잘 나타날 거란 말이야.
그럼 너네가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쉽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렇게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쳐볼게. 그러면 요 2차 함수, 즉 요 도함수는 알파랑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알파 왼쪽은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고 알파와 베타 사이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 여기는 양수가 되지.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양수라면 뭐 하고 있다 그랬어? 증가하고 있다고 했죠 아까. 그럼 얘는 여기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함수야. 근데 얘는 이렇게 쭉 올라가고 얘는 쭉 올라갈 거니까 계속 뭐만 하고 있어? 증가만 하고, 여기서도 계속 증가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내가 요거를 가지고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래서 이제 도함수를 구해, 즉 미분을 해 라고 하면 우리는 그 도함수를 가지고 증가와 감소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들을 판단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럼 그 증가와 감소를 가지고 원함수를 추측해낼 수 있겠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정리하겠지만 3차나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외워서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버릴 거란 얘기야. 자,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함수가 어떤 특징이 생겼는지를 추측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좀 한번 해볼 건데, 자,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어떤 그래프가 있어. 얘를 내가 도함수라고 쳐볼게. 그러면 여기부터 A, B, C, D, E, F라고 했을 때 내가 요거를 가지고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같이 한번 가면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감소, 여기는 증가, 여기도 증가, 여기도 증가, 여기도 증가, 여기는 감소, 여기는 증가하는 상황이네. 그러면은 내가 얘를 가지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감소하다가 여기서 잠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가 증가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증가해. 근데 봐봐,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겨? 도함수가 어떤 점을 갖니? 여기서 도함수가 무슨 점을 가져? 첨점을 갖죠. 도함수가 첨점을 가져. 도함수가 저 지점에서 불연속이야. 그럼 원함수는 무슨 일이 생길까? 뭐라고? 끊기지 않냐고? 불연속이라고? 상관이 없다. 근데 맞아요. 상관이 없어요.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연속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어. 그지? 첨점을 갖지만 여기서 뭐 2.8, 2.9, 2.99, 2.999 하다가 3, 2.9, 2.999 이렇게 가다가 2.8, 2.7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접선의 기울기가 연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증가만 하고 있는 상황이 돼요. 별일 없다는 얘기죠. 미분도 가능하고 원함수는 그냥 그래. 별 얘기 없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증가하다가 잠깐 0 됐다가 증가를 해.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가 이 지점에서 얘는 뭐 어떤 상황이야? 불연속이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 도함수가 불연속이면 원래 함수는 그 지점에서 무슨 일이 생길까? 이때는 미분이 불가능해요. 여기에서의 함수는 첨점을 가져. 이렇게 올라가다가 0 됐다가 첨점을 갖고 쭉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모습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야. 왜 첨점을 갖냐 하고 보면은 봐봐. 2를 기준으로 이 왼쪽은 양수였다가 이 오른쪽은 음수가 돼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갑자기 음수가 돼버리는 상황이니까 이 지점에서는 얘가 첨점을 가지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도함수가 불연속이거나 첨점을 갖는 상황에 대해서 원함수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는 너네가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내가 f'x를 가지고 지금처럼 fx를 구해냈어. 그럼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요 원래 함수의 x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야. 왜? 봐봐. 너네 f'x를 만약에 적분해.
그러면은 뭐가 돼? fx 더하기 c가 되면서 얘가 뭐가 생기냐면 y축으로 평행이동을 c만큼 했다가 되거든. 그럼 이 c 값에 따라서 얘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 이해되고 있죠? 자, 그래서 x축의 위치를 알 수 없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다항함수면서 기함수야 라는 표현이 주어져 있거나 또는 뭐 함수값의 부호에 대한 정보가 있는 상황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다항함수인데 근데 기함수잖아. 그럼 걔는 무조건 어디를 지나? 0,0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가 y축이야 라고 하면 여기가 0이고 얘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 그림은 아니지만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은 요 0,0을 지난다라는 게 확실시가 되니까 우리가 요 x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겠다가 되고, 자 그럼 또는 이럴 수도 있죠. 함수값의 부호를 준 거야. 그래서 fa와 fc가 양수고 얘가 음수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와 얘 사이 어딘가에 x축이 있겠지. 이해돼? 자 그럼 잘 봐. 대답 한번 해볼래? x축과 요 초록색 함수가 만나는 교점은 몇 개야? 빨간색이 x축이라고 하면? 빨간색이 x축이면 요 x축과 초록색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 야 틀리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냥 대답하면 돼. 몇 개일까? 2개. 그치? 그렇게 말하면 틀릴 수도 있어. 왜? 얘가 내가 그린 그림이지. 그치? 얘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그럼 여기에서는 요 F에 대한 부호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수하지 말자란 얘기야. 너무 대충 띄엄띄엄 문제를 보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도함수를 판단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자, 역으로 원함수를 가지고 도함수를 판단할 수도 있으면 좋겠지. 근데 이제 일단 4차 함수나 뭐 3차 함수 같은 거 정도만 판단해도 될 것 같거든. 자, 만약에 이렇게 생긴 어떤 함수가 있어 라고 하면 얘가 증가함수가 바뀌는 지점을 보는 거죠. 여기서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지. 그럼 아까랑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게 극대와 극소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돼. 그 얘기는 f' 머시기가 0이란 얘기지. 그 얘기는 도함수가 x축과 교점을 갖는다는 얘기다 보니까 여기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반대로 썼네. 감소 증가라고 하면 얘가 여기서는 음수였다가 여기서는 양수가 됐다가 여기서 다시 음수가 돼야 되니까 내려가야겠지. 음수가 됐다가 다시 양수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x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다. 괜찮죠? 자, 그래서 원함수, 도함수, 도함수, 원함수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너네가 그래프의 개형 그리고 각각의 특징 정리를 해놓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되는 함수들인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특징, 개형 정리만 하면 일단은 거의 끝이에요. 네, 거의 끝이에요. 나 약간 눈물이 날라 그래. 너무 힘들어. 자, 3,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과 특징을 먼저 보시는데 3차 함수 먼저 봅시다. 자, 3차식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라고 하면 개형이 몇 개야? 세 개지. 세 개지.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은 3개예요. 미쳤어? 그럼 3개인데 그 왜 3개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 그 개형은 도함수의 근의 개수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봐봐. 3차식을 미분하면 몇 차식이 돼? 2차식이 돼. 2차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근의 종류는 몇 가지야? 3가지예요. 서로 다른 두실근, 중근, 허근. 그지?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실근일 수도 있고요. 중근일 수도 있고요. 허근일 수도 있지. 그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해보면 그려보면 이제 우리 그릴 수 있잖아.
증가 감소 증가하니까 증가하다가 0 됐다가 감소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하는 거. 여기서는 증가니까 증가하다가 0 됐다가 증가하는 모습이고, 여기서는 뭐해? 증가인데 0 되는 값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증가만 하는 이런 모습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을 가지고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얘는 1번 그래프, 얘는 2번, 얘는 3번 그래프라고 하기로 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은 특징이 뭐냐 했을 때 극대와 극소가 있어? 증가와 감소가 바뀌니? 안 바뀌죠. 그럼 얘네들을 우리는 극값이 없다,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2번 또는 3번 그래프다. 자, 이거 동의어 몇 개 있었어? 동치 표현? 3개 더 있어요? 말해봐. 역함수가. 그렇지, 역함수가 존재. 또? 증가 또는 감소함수. 또? 그렇지, 1대1 대응. 이런 표현들이 주어지면은 3번 또는 4번 그래프다. 2번 또는 3번 그래프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 되게 좋아하네. 얘 같은 경우에는 극대도 존재하고 극소도 존재하는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경우는 도함수를 가지고 너네가 판별식을 따졌을 때 도함수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는 도함수에서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되는 상황이겠지. 자, 이거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으시면 일단은 괜찮다. 입에다 쑤셔 넣어버린다. 자, 그러면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아, 여기는 초등학교냐?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 새끼들. 아, 씨. 너무 웃긴다. 너무 짜증나, 쟤네. 나 지금 이 새끼들 갑자기 왜 혼자 머리를 다 밀어버릴까 보다. 아니, 저 새끼들 옆에서 자꾸 사부작 막 뭐 저게 뭐야, 그 영현이 그 이름 생각이 안 나. 에어팟 뭐 버즈 막 이런 거 뚜껑 케이스 막 해주고 사부작 하다 옆에 막 손 잡고 막 손 이지랄 확. 나 지금 얘들아, 내가 지금 화를 낼 힘이 없어요. 말이 잘 안 나오거든. 짱나게 하지 마. 내가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제대로 못 잤어. 어제 내가 요새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침에 어제 몇 시에 일어났지? 2시인가 3시에 일어났거든? 너무 완전 뻗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어제 집에 가서 잘라는데 또 어제 또 운동을 했어, 저녁에. 운동하고 나는데 또 졌어. 짜증나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짜증났어, 어제. 짜증나가지고 막 자괴감 들고 막 나는 왜 살까 막 이러고 있다가 와, 내가 진짜 왜 이러고 있지? 또 호수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또 오기가 있으니까 잘하지는 못해도 잘하고 싶으니까 왔다 갔다 해. 종합운동장은 우리 그건 아닌데 그쪽 팀이랑 할 때 거기 가서 하지. 뭐 과천도 가고 막 수원도 가고 목동, 광운대, 고대 막 다 왔다 갔다 하거든. 거의 막 의정부 갈 때도 있고 가끔씩 강릉, 난 못 가는데 강릉 가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몇 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필리핀에서 대회 있어가지고 거기 간 사람들도 있었어. 대박이다. 그러니까 진짜 열정 대단하신 분들이야. 하여튼 일반인 분들이에요? 다 일반이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어제 한 새벽 3시인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가지고 막 어제 내가 요새 약간 이제 그 코로나 걸리고 나서 건강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 가지고 막 영양제랑 막 이런 거 챙겨 먹고 운동도 조금씩 하고 하면서 네이버 검색하다 보니까 또 장바구니 한 20만 원 담겨 있더라고. 약 같은 것만. 그래가지고 졸라 사가지고 하니까 새벽 4시야. 진짜 자야겠다. 누워서 웹툰 이렇게 조금 보는데 점점 밝아져. 그래가지고 망했다 해가지고 보니까는 해가 떠. 그래가지고 블라인드 내리고 한 6시쯤 돼가지고 누워서 자야지 눈 감고 이러고 있다가 잠들었어. 근데 이제 한 11시에는 일어나야지 밥 먹고 뭐하고 하니까 일어나서 진짜 울면서, 내가 어제 또 아침에 밥 먹고 나가려고 밥을 챙겨 먹긴 해야 되니까 어제 저녁에 새벽 1시에 요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세팅해 놓은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을 준비면 아침에 일어나 눈 뜨자마자 밥 먹고, 기억도 안 나.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멍 때리면서 먹었어. 먹고 나와서 수업하고 했는데 눈물이 나요.
지금 좀 슬퍼. 4시간 수업 아직 4시간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4시간 더 남았어. 화이팅! 자, 그래서 봐봐. 3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점대칭성이 존재해요. 대칭성이 항상 있거든요. 그럼 그 점대칭성은 이제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대칭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변곡점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여기 딱 이렇게 만나는 지점. 2차 함수의 대칭축이랑 만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 자, 이게 왜 대칭성이 존재하죠? 라고 하면 이래. 2차 함수는 대칭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얘네들의 y 값이 동일할 거란 말이야. 그럼 요 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살펴보면 얘가 지금 도함수니까 요 놈의 y 값이 기울기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와 요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같을 수밖에 없거든. 그럼 내가 만약에 저기 멀리 어디 여기서의 기울기와 저기 멀리 어디 여기서의 기울기도 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고 여기도 기울기가 같고 기울기가 같은 상황이라서 이게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띈다라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점들도 다 이렇게 대칭을 이루면서 그려지겠지. 자, 그러면 점대칭성이 이런 3차 함수 그래프만 있냐는 아니야. 여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대칭이겠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점대칭성이 존재한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라고 하면 비율에 대한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 비율에 대한 특징은 이렇게 생긴 거. 이것도 많이들 까먹었더라고. 이렇게 대칭인 경우를 보시면 돼요. 1차의 교점이 3개 있는데 요 길이가 같은 상황일 때, 이때 어떤 비율이 성립했었냐면 극소부터 여기까지 1대 몇이게? 그렇지. 1대 루트 3의 비율 관계를 갖더라.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거니?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구해봤더니 여기가 0인데 여기가 루트 3인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게? 3이겠죠? 그럼 얘는 지금 좌우 대칭이니까 여기도 3이겠지, 마이너스. 그러면은 얘가 교점이 마3과 0과 3이니까